안녕하세요. SK플래닛의 윤태형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로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로그 검색 시스템 개발 시작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주로 맡았던 일은 전체 개발을 리딩을 하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일라스틱서치와 카프카 등과 같은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로그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시스템들의 전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일라스틱서치 트러블 슈팅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 소개 파트인데요. 사내에서는 로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몬이라고 부르고 있고 로그 검색 시스템을 엘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번 발표에서도 짧게 피몬 그리고 엘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사내에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피몬은 로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차트와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하고요. 알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반응형 웹 UI를 제공을 해서 PC 환경에서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시면 먼저 로그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액세스 로그 분석 기능인데요. 웹 액세스 로그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웹 지표 차트들과 URL 분석 차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로그 패턴 분석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로그에 대해서 어떤 탐지하고자 하는 패턴을 등록을 하면은 로그 패턴이 발생한 카운트 차트를 제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이제 로그 내 에러나 익셉션 등의 문구가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받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서비스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로그를 모니터링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차트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도 당연히 제공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모니터링 하는 거죠.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TCP 커넥션과 같은 차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프로세스와 포트 체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호스트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시스템 차트들을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차트 임계치 알람 기능과 그리고 로그 패턴 알람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알람 전송 채널은 SMS,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개발자들이 슬랙으로 받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슬랙까지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차트에서 알람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임계치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몬입니다. 엘몬은 로그 검색과 테일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서버 로그를 동시에 검색하고 테일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실시간의 의미는 로그 생성 이후 1분 안에 이제 검색과 테일링이 가능합니다. 엘몬은 사내 개발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여러 서버, 수십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로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로그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몬 적용 이후에 간단히 이제 키워드 검색만으로 여러 서버 로그를 동시에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대비 수십 배
로그 확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엘몬 주요 기능인데 여러 서버 로그 동시 검색 기능, 키워드 검색부터 시작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검색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서버 로그 동시 테일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전체 아키텍처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ELK 스택을 참고를 했습니다. ELK는 일라스틱서치, 로그스테시, 키바나를 이용을 하는 스택이죠. 데이터의 컬렉션과 트랜스포트를 위해서 로그스테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과 어널리틱스를 위해서 일라스틱서치를 이용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키바나를 이용을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라스틱서치사에서는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에이전트들로 이제 비츠라는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피몬과 엘몬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컬렉션, 트랜스포트, 프로세스, 스토리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각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렉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2개의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컬렉트 D를 사용을 하고 있고,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NX 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모두 C 기반의 이제 오픈 소스이고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초기에 이제 이 에이전트들은 수백 대, 수천 대 서버에 설치가 되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각각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에이전트들의 컨피그를 수정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에이전트들의 컨피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앙에서 이 에이전트들의 컨피그를 모두 수정해서 컨피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카프카하고 로그스테시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아래쪽에 이제 1차 카프카로 맨 먼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제 위쪽에 2차 카프카가 있는데, 프로세스 부분에 있는 서버들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2차 카프카로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스테시는 2차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카프카는 이제 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카프카이고요. 위쪽 카프카는 이제 가공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카프카입니다.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저희는 자바로 그냥 백엔드 서버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파크 스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바로 그냥 개발을 한 이유는 데이터의 가공이 비교적 단순한 연산들이어서 그냥 자바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파크나 스톰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3개 서버가 있는데, 시스템모는 시스템 데이터를 카프카로부터 수집을 해서 1분 단위 매트릭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2차 카프카로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비스모는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로그 데이터를 읽어서 1분 단위 또 매트릭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2차 카프카로 전달을 해줍니다. 로그모는 서비스몬과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 데이터를 읽어서 로그 검색과 테일링을 위한 처리를 한 다음에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지 부분에서는
일래스틱서치 클러스터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매트릭 스토리지 용도인데요. 타임 시리즈 DB와 그 유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로그 스토리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그 그 자체를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피몬 웹과 엘몬 웹이 있는데, 피몬 웹은 일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차트와 대시보드 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피몬 웹은 이제 그 차트와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폼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와 대시보드들을 일일이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차트와 대시보드를 이제 생성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몬 웹은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로그를 조회해 와서 검색과 테일링 기능을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보시면 키바나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는 이 차트와 대시보드 등을 제공을 할 때 그 서비스 정보라든지 호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와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키바나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UI는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에서 현재 그 처리하고 있는 로그 현황을 보시면 피몬과 엘몬은 사내 대부분의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OK 캐시백부터 시작해서 기프티콘, 실업 월릿, 실업 테이블, 실업 페이, 거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수집 서버와 파일 수를 보시면은 시스템 데이터는 약 7천여 대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로그 수집은 약 1600여 대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하는 파일 수는 약 7천여 개 파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로그 수집 양은 약 30억에서 50억 라인 정도 되고요. 사이즈로는 하루에 2에서 3테라 정도 됩니다. 그 데이터 처리량이 좀 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요. 세 번째 파트인 일래스틱서치 트러블 슈팅 파트입니다.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일래스틱서치 클러스터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래스틱서치 버전은 이제 1.4.5 버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1.7.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라스틱서치에서 이제 데이터 그 저장소는 인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타임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그의 특성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타임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호스트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호스트 뒤에 날짜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hourly 인덱스와 그 daily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hourly 인덱스는 1시간 단위 그 매트릭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daily 인덱스는 하루 단위 매트릭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ourly와 daily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래스틱서치 클러스터 구성을 보시면 매일 인덱스를 10여 개 가량 생성을 하고 있고, 인덱스는 3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별 샤드 개수는 5개에서 10개 가량, 레플리카 개수는 1개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래스틱서치 클러스터는
매일 인덱스를 200여 개 가량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1개월 동안 하는데요. 인덱스를 상당히 많이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각 서비스별로 로그 파일들을 별도의 인덱스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인덱스 개수는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별로 샤드 개수는 5개에서 30개까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레플리카 개수는 1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이제 일래스틱서치 클러스터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뭐 낮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새벽에도 꽤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한때는 이제 이 일래스틱서치 클러스터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해야 하나 버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지금 뭐 특별한 장애 없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트러블 슈팅 리스트인데요. 5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흰 메모리 부족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헤비 인덱싱으로 인해서 CPU 사용률이 높은 문제.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신데렐라 현상이라고 밤 12시 이후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문제는 그 32기가 이상의 흰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 첫 번째, 흰 메모리 부족 문제입니다. 일래스틱서치를 운영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던 문제였는데요. 흰 메모리 부족 문제가 이제 왜 발생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증상부터 보시면은 특정 노드의 흰 메모리 사용률이 이제 95%를 넘어서 99%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가비지 컬렉션, GC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GC 이후에 그 반환되는 메모리가 이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GC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일래스틱서치 쿼리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고 UI 반응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심각했던 부분은 이게 자동으로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운영자가 일래스틱서치를 킬하고 리스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래 그 그림은 이제 흰 메모리 부족 증상이 발생한 서버의 이제 CPU 차트인데요. CPU 사용률이 낮다가 흰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가비지 컬렉션을 계속 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해서 이제 CPU 사용률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운영자가 키를 해야 다시 CPU 사용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흰 메모리를 늘려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흰 메모리를 단계적으로 이제 늘렸습니다. 처음에 16기가로 늘렸고요. 그래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24기가로 늘렸고 24기가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1기가까지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래스틱서치 레커멘데이션을 보면은 이제 물리 메모리의 50% 미만으로 이제 흰 메모리를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50%는 프리 상태로 두면은 그냥 디스크 캐시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메모리를 32기가 이상 설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2기가 이상 설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Compressed OOPS 적용 때문인데요. 원래 그 64비트 머신이면은 오브젝트 포인터로 64비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 자바는 흰 메모리를 32기가 밑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 32비트 오브젝트 포인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포인터가 차지하는 메모리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만큼 다른 데이터 영역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32기가 이상 설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1기가까지 딱 설정을 했고요. 혹시 31.9기가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2668메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 메모리를 증가시켜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행복한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요. 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시키려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흰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그 빅 프로블럼은 이 필드 데이터 캐시입니다. 1점대 버전 얘기입니다. 필드 데이터 캐시는 소팅과 애그리게이션 쿼리 시에 사용되는 캐시인데요. 쿼리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인덱스 내에서 필요한 필드의 모든 밸류들을 필드 데이터 캐시로 로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필드의 모든 밸류들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인덱스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면은 그 필요한 필드의 모든 밸류들이라는 게 정말로 모든 밸류이거든요. 쿼리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흰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필드 데이터 캐시의 디폴트 설정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디폴트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유는 뭐 있을 텐데, 사이즈가 언바운디드입니다. 사이즈 제한이 없고 not evicted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캐시에 로딩이 되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드 데이터 캐시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데이터 캐시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즈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기가로 설정을 했고요. 상당히 작은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설정을 하면은 캐시가 많이 차면은 오래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필드의 독밸류 설정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독밸류는 그 디스크 기반 데이터 스트럭처로 성능은 약 10에서 25% 가량 저하되는데, 뭐 성능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독밸류를 설정을 하면은 필드 데이터 캐시에서 캐시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메모리 사용량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독밸류 설정 방법을 보시면은 일라스틱서치 1점대 버전에서는 여기 cat field data 명령어로 어떤 필드에서 필드 데이터 캐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필드를 찾아서 여기 인덱스 생성할 때 필드 매핑에서 독밸류를 true로 설정을 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1점대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 필드를 찾아서 매번 설정을 해주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라스틱서치 2점대 버전에서는 독밸류가 이제 디폴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게 되었고요. 2점대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흰 메모리 관련된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그 흰 메모리 부족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 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요. 쿼리 기간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인덱스의 사이즈가 크고 그 많은 인덱스에 대해서 쿼리를 하면은 이제 결국 메모리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쿼리 기간을 적절히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고, 장기간 데이터 쿼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워리 그 매트릭 데이터와 데일리 매트릭 데이터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서 흰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헤비 인덱싱으로 인해서 이제 CPU 사용률이 높은 문제인데요. 엘몬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엘몬은 그 사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쿼리로 인한 CPU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대부분의 CPU 사용률이 그 인덱싱, 그 데이터의 입력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증가하면서 CPU 사용률이 상당히 그 높은 적이 있었는데요. CPU 사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 인덱싱 할 때 이제 2번 인덱싱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정보를 만들지만 그 언더바 올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정보를 한 번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언더바 올 필드는 스페셜 캐치 올 필드라고 해서 그 다른 모든 필드의 인덱스 정보를 이 언더바 올 필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언더바 올 필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전체 필드에 대한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엘몬에서는 이제 언더바 올 필드를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디세이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생성할 때 필드 매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언더바 올 그 false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설정을 했을 때 이제 CPU 사용률이 어느 정도 떨어질까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존 대비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기존 대비 60에서 70% 가량 떨어졌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신데렐라 현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타임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라스틱 서치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정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엘몬에서는 이제 인덱스 생성이 최초로 데이터가 입력될 때 생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넘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인덱스가 그때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정에 인덱스가 당시에 100여 개 가량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엘몬에서는 인덱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정 이후에 약 30분간 인덱싱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덱싱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할까? 그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인덱스 생성 시간이 5초에서 10초 가량 걸리더라고요. 인덱스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컨커런트하게 생성이 안 됩니다. 이 생성 시간은 그 전체 샤드 개수, 클러스터에서 그 전체 샤드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덱스 생성 시간은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인덱스 생성이 상당히 그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은 다음날 인덱스를 전날 이제 미리 생성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를 배치 수행을 해서 다음날 인덱스를 사전에 모두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데렐라 현상인데요. 증상은 클러스터에 신규 노드를 추가를 하면은 그 자정의 신규 노드에서 흰 메모리가 부족한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신규 노드가 아니고 오래된 노드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추가한 노드는 사실 메모리 사용률이 적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정 이후에 이 신규로 추가한 노드에서 메모리가 부족한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인덱스를 신규 노드를 추가한 이후에 인덱스를 생성하면은 신규 노드로 샤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일래스틱서치에서 샤드 분배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일래스틱서치는 전체 그 노드당 샤드 개수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노드를 추가하면은 가지고 있는 샤드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면은 많은 샤드가 신규 노드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샤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다 보니 자정 이후에 이 신규 노드로 인덱싱 부하가 집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딱히 그 좋은 해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은 인덱스 생성할 때 노드당 샤드 개수를 제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제 토탈 샤드 per 노드라고 해서 한 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샤드 개수를 제한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결 방법은 당시에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적용했던 방법은 아니고요.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그냥 흰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31기가 흰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흰 메모리 부족 문제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32기가 이상 흰 메모리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래스틱서치에서는 이제 레커멘드 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32기가 이상 설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48기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엘머는 심지어 64기가까지 설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한동안 문제가 없는 듯 보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롱지시 문제입니다. 가비지 컬렉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 1분 30초에서 2분까지 걸리더라고요. 자바에서 가비지 그 GC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stop the world라고 해서 아무런 다른 처리를 안 합니다. 오로지 이제 가비지 컬렉션만 하는데요. 그래서 노드가 이제 클러스터에서 리무브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수일 간격으로 이제 1, 2회 가량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지원 지시로 변경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레커멘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래시 지원 지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 크래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일래스틱서치에서 지원 지시는 이제 새로 나온 지시 방식인데 메모리 사이즈가 클 때 이제 적합한 그 지시 방식입니다. 그래서 5분 남았다고 해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는데요. 흰 메모리도 다시 낮추고 일래스틱서치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리고 이때 마스터 데이터 노드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그 마스터 데이터 노드를 늦게 분리를 시켰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더라고요. 클러스터가 아주 안정화되고 전체 그 노드들의 CPU 사용률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서버 내에 2개 일래스틱서치 노드를 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래스틱서치 컨피그 지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 컨피그 이제 메모리 락킹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제 그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일래스틱서치 운영 가이드를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일래스틱서치는 그 FD,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 카운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일 디스크립터 카운트가 충분한 값인지 확인을 해서 충분한 값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멜락 옵션은 true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흰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메모리를 락킹을 해서 스와핑 되지 않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이 부트스트랩 멜락이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인덱스를 사전에 생성을 해둘 필요가 있고, 메모리를 64기가 이상 사용을 가지고 있다면 31기가 흰 메모리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 데이터량이 증가를 하면은 마스터와 데이터 쿼리 노드는 일찍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드 데이터 캐시 사이즈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1점대 버전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필드 데이터 캐시의 독밸류 설정까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쿼리 기간도 적절하게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스케일 아웃인데요. 한 개 서버의 그 리소스가 충분하다면은 한 개 서버 내에 두 개의 일래스틱서치 노드를 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서버를 물리적으로 추가를 해서 스케일 아웃을 시키셔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일래스틱서치 2점대 버전부터 마블이 이제 무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블로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